자, 안녕하십니까. 사리스마입니다. 오랜만에 뵙습니다. 오늘은 벼룩 잎벌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, 여러분 벼룩 잎벌레 이제 다 아시죠? 배추나 무를 재배하는 분들은 벼룩 잎벌레 피해에 대해서 이제 잘 알고 계십니다. 그래서 적절한 약을 써서 방제를 많이 하십니다. 그런데 오늘은요, 그 벼룩 잎벌레의 지상부 가해가 아닌 지하부 가해, 특히 유충의 피해. 벼룩 잎벌레는 성충이 피해를 주거든요. 근데 땅속에서는 유충이 피해를 줍니다. 그 유충이 주는 피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저희 손님이 가지고 오신 무입니다. 보여드릴게요. 표면을 보시면 약간 곰보자국 같은 게 막 보이죠? 많이 보이죠? 자, 이 무가 상품성이 있을까요? 없겠죠? 여기 겉표면에 보이는 무수한 곰보자국이 과연 원인이 무언가? 일반적으로는 뭐 사람들이 병해라고도 생각하고요. 세균성으로 오는 병해 중에 이런 병이 있어요. 뭐 더댕이를 만들거나 약간씩 움푹움푹 들어가게 만드는 병들이 있지만, 무에 곰보자국이 생기는 이 증상은 병이 아니고 벼룩 잎벌레 유충에 의한 피해고요. 일반적으로는 성충에 의한 피해만 봐왔기 때문에 유충에 의한 피해는 잘 모르시는 분이 많습니다.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. 그 무 표면에 굉장히 많은 무수한 움푹 들어간 자국을 만들어내요. 요걸 현미경으로 우선 한번 보도록 할게요. 손상된 무의 표면을 칼로 좀 잘라서 한번 관찰을 해보도록 할게요. 자, 메스로 무의 표면의 일부를 절편을 만들었어요. 요걸 현미경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보십시오. 이게 무의 표면을 확대한 모습이에요. 일반적으로 세균성으로 오는 병에도 이 비슷한 양상을 보이긴 하지만, 자,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정도로 깊은 구멍을 내는 경우는 잘 없어요. 사이사이에 꽤 깊은 구멍들이 있죠. 물리적으로 이렇게 가해를 한 그런 양상을 보이죠. 이게 그 벼룩 잎벌레 유충. 이 벼룩 잎벌레 유충은 성충보다 길이가 더 깁니다. 크기가 커요. 성충은 한 2mm, 3mm밖에 안 되는데 유충은 한 7, 8mm까지도 큽니다. 그래서 그런 유충들이 개체수가 엄청 많았다는 얘기입니다. 밭에. 그러면 얘들이 다시 거기서 번데기 과정을 거쳐서 성충이 되겠죠. 그러면 또 많은 성충들이 지상부를 가해할 수도 있는 문제인 겁니다. 구멍이 난 쪽을 옆에서 한번 관찰을 해볼게요. 이쪽 외부입니다. 이쪽 외부고, 이 반대쪽이 이제 내부죠. 여기 구멍 들어간 거 보이시죠? 여기 지금 두께가 한 2mm 내지 3mm 되거든요. 그런데 다행히 안쪽 부위까지는 크게 문제를 일으키진 않아요. 그래서 드시는 데는 지장이 없으나 겉에 곰보자국이 있기 때문에 상품성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겁니다. 중요한 거는 요 잔뿌리거든요. 무의 밑에 이제 뿌리가 이렇게 쭉 나오게 되죠. 보십시오. 이렇게 뿌리가 나오게 되죠. 근데 여기도 지금 보이시지만 이 뿌리를 여기 잘랐는데 잔뿌리가 거의 없어요. 다 뜯어져 나가버렸어요. 이 뿌리의 표면 보세요. 가해한 상처들 때문에 코르크화 돼가지고 표면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돼버렸어요. 잔뿌리 다 말라있죠. 근데 얘들이 그러면 뭐 무뿌리만 가해를 할까요? 배추뿌리도 가해할 가능성이 많아요. 그러면 아까 무뿌리처럼 배추뿌리도 손상이 될 거고, 뿌리가 손상이 된 그런 배추들은요, 상처가 나는 거 아닙니까? 그 상처로 그 세균이 감염이 되거나 기타 여러 균들, 진균, 세균, 곰팡이 균들이 감염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겁니다. 그래서 이런 벌레들의 그 가해가 1차 가해가 되고 그 2차적으로 병해까지도 유발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. 그러면 이걸 어떻게 방제를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, 우리가 토양살충제를 쓰는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. 토양에 서식하는 해충을 없애고자 그 약을 쓰는데, 토양살충제를 혼화 처리하는 방법이 있고요. 토양 표면에 처리하는 방법도 있고, 뭐 여러 가지 처리 방법이 있습니다만, 특히 무 같은 경우는 뿌리가 서식을 하는, 생육하는 그 깊이까지 토양살충제가 충분히 혼화 처리가 돼 있어야 됩니다. 표면에만 약이 섞여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. 위에만 뿌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. 뿌리가 내려가는 깊이까지 충분한 양의 토양살충제가 혼화 처리, 그거하고 섞여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. 자, 그렇게 우선 처리를 하시고 심으시는 게 이런 피해를 줄이실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. 자, 그렇게 하지 못했다. 그러면 어떡하나? 그때는 이제 관주라는 방법이 있는데, 물에다가 약을 타서 그걸 뿌리까지 부어주는 건데, 이 정도 깊이까지, 지금 이 정도 깊이면 10cm가 넘습니다. 이 정도까지 물이 충분히 내려가도록 부어주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. 소면적에 대해서는 분무기 같으면 노즐을 빼버리시고, 아니면 물조루 같은 경우도 앞에 그 노즐을 빼버리시고 그냥 이 뿌리 근부에다가 물을 부어주는 겁니다. 물을 준다 생각하시고 그 물이 충분히 뿌리를 적실 수 있도록
해당하는 살충제를 타서 충분히 적셔주면 됩니다. 자, 해당되는 살충제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 중에 벼룩 이빨을 잡는 약이 네오니코티노이드 계통의 디노테퓨란, 오신이라는 약으로 잘 알려져 있고 뭐 펜텀이라는 약으로도 나옵니다. 그런 약들을 쓰시면 되고요. 그 외에도 그 작용기작 4번의 그 네오니코티노이드 계통의 약을 쓰시면 대부분 잘 듣긴 하고 좀 덜 듣는 약 중에 모스킬이라는 약, 최근에 나온 메타디아마이드 계통의 그 브로플라닐라이드, 근데 좀 비쌉니다. 그래서 관주할 때는 약이 좀 많이 소모되기 때문에 좀 저렴한 그런 약들을 사서 충분히 관주를 해서 이런 유충들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정리하겠습니다. 벼룩이벌레는요, 지상부뿐만 아니라 치아부도 가해를 한다. 이런 벌레들이 1차 가해를 하는 것도 문제고 2차적인 병해가 유발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. 그래서 이런 해충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. 자,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스트레스마이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